보시면 실제로 그러면 이 사역을 좀 접목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최대한 모든 사람이 IM에 와서 살면서 삶으로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온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CVOP고 그게 지금 IM 러닝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수강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수강하시면 좋은 것이 컨퍼런스가 끝났으니까 교사분들은 CVOP, 부모님들은 부모학교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CVOP를 수강하시고 수료하신 분은 부모대안학교가 무료입니다. 3C도 무료입니다. 교회학교 지원센터도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를 많이 활용하시고 싶으면 일단 CVOP를 수료하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다들 와 좋아요 하고 딱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이런 거였어요. 역시 쉽게 주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 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CVOP 강의인데요.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크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리고 학교를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은 어떻게 하는지, 법적 형태, 리누젠 차역 체크리스트, 재정 운영 어떻게 하나, 공간 관리 어떻게 하나, 입학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되나, 리누젠 입시는 어떻게 되나, 또 이제 보시면 통합형 학교 운영법, 기숙학교 운영법, 학사 일정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초등, 중등, 고등. 더 올려주세요. 초등, 중등, 고등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영어 학습법, 공동체 규칙 세우기, 이런 신입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진짜 하시는 질문들을 웬만한 걸 싹 다 정리해서 넣어놓은 게 CVP 강의예요. 그래서 저걸 좀 들으시면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미 꿈꾸게 하셨고,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꿈꿨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는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인포메이션을 정리해 놨는데, 공동체의 분위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현장까지 온라인으로 담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나 탐방을 꼭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되어지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부모학교를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도 사실은 교육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아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육아, 교육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실제 부모님 교육이, 저희는 여기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 습관은 꽤 빨리 바뀌어요. 애들은요, 모두가 다 everybody does it, 모두가 다 같이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왜 군대 가면 나 늦잠 엄청 많이 자요 이러고 안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아이들은 습관 훈련이나 신앙 훈련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반응하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 꼭 하게 하시고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다책부를 만드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라는 건데, 다책부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들을 반드시 기도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캠프를 하거나 학교를 할 때 다 소식창을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하나하나 사진으로 다 보내드려요. 근데 그 이유는 당신 자녀가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보내놓고 2박 3일 내내 내 아이가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없어요. 보내놓고 돌아오길 기다릴 뿐이에요. 내 일상생활 하면서. 근데 그 영상을 보내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다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2박 3일 수련회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 여러분, 현장 사역자들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진짜 애들 붙잡고 난리예요. 그럼 누가 기도로 사역합니까? 부모님들이 기도 사역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책부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CVOP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컨텐츠들을 섭렵하셔야 돼요. CVOP부터 시작하도록 하면 그 뒤에는 무료 강의들이 있으니까 섭렵하셔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시면서 저희한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온라인까지 만들어놨는데 거기까지 뭐 트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이제 요리하셔야 되니까 알아가야 되고요. 영어 과정, 학습 과정, 3C 과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이들을 캠프로 체험을 시키세요. 빵집에 그 빵 굽는 냄새가 나면 빵 먹고 싶잖아요. 고기 굽는 냄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18살 오빠들은 말끝마다 욕이고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를 사랑한다 얘기가 막 진짜 너무 이게 또래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캠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아이들을 접촉 표면적을 유튜브만 보고 맨날 세상만 보던 아이들을 좀 이쪽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진행되고 나면 고비 캠프는 대다수 1일 캠프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또 고비 캠프 하는 곳으로 가시면 좋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는 전 세대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교사분도 뭐 청년도 다 갈 수 있으니까 교회가 같이 움직이기에 참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는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수련회가 꼭 필요한 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10명, 20명 같이 이제 수련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막 500명,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경험할 때는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 2박 3일 캠프. 예수복제소는 2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기간을 늘려가면서 아이들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등록합니다. 우리 진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커보자. 부모님들도 설득하시고 이때는 이제 입학 설명도 하시고 입시 설명도 하시고 리뉴젠에 대해서 안내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교회에다 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큐베이팅을 오셔서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배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애들도 와서 배우면 나중에 돌아가면 애들한테 가르칠 게 이미 여기 와서 또래들을 통해서 배워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옮겨 심게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빙 클래스 다니면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실질적인 파트 운영을 위해서 한번 좀 더 딥하게 가볼게요. 제일 먼저는요, 미니스트리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더 리즌 미니스트리, 뭐 다소니 미니스트리 이렇게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가지 않고 오늘날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버리면 지금 한국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인식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집사님이나 교회에 있는 자원들이 활발하게 일하려면 기존의 직분에 얽매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모님이 어떤 일을 이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사모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선교사님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모님을 대하는 인식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명칭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미니스트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니스트리의 대표가 될 디렉터를 정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대표를 하시지만 거기에 디렉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역을 전담해서 가실 분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전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전을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 비전에 동참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클 선교사님을 초청하셔도 되고 여기 본부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직접 듣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전을 선포하시고 유튜브 영상 올려면 링크도 걸어서 막 보내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컨설팅이나 사역 맵 회의가 시작되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 단계예요. 그 기본 단계 전에 부모학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네 단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홈스쿨로 할지 방과후학교로 할지 국제학교 통학형으로 할지 기숙형으로 할지 그 상황을 보셔서 먼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좀 만류를 했어요. 왜냐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할 때 끝에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우리 먼저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사분들은 CBOP를 시작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부모학교 오프라인으로 교회로 초청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다 출동해서 갑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아줌마는 아줌마가 설득을 잘해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아줌마가 되기 전부터 애를 낳기 전부터 부모 교육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는데 아줌마는 역시 아줌마가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저씨는 아저씨가 가야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이 있고 부모 대안학교로 오프라인으로 열기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하시는데 부탁드리는 건 반드시 다책부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는 고비 캠프, 한달살 캠프, RM 캠프 등 캠프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집되는 인원들을 데리고 인큐베이팅을 학생, 교사가 같이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지역교회로 돌아가 어떻게 공동체를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나는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그 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하면서 하고요. 중점적으로는 커리큘럼 배우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온라인으로 배웠던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그거 한번 보면은 바로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또 지역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있고 디렉터의 자리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디렉터 선교사님 말을 되게 잘 듣는데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왜냐면 애들은 당장 나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런 거는 현장 가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사 일정을 실제로 거기서 짜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팀들은 인큐베이팅을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저희 공동체 3곳, 4곳을 2주씩 한 달씩 쭉 다녀서 6개월간 하시는 팀들도 있었고요. 잠깐 이제 한 곳에서 한 2달간을 하시고 잠깐 한 1박 2일씩 탐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어폰, 여러분 에어팟 쓰면 애들 귀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요. 내 옆에 애가 앉아 있어요. 내가 수업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얘 오디오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현장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 그리고 얘가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이건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하는 체크리스트들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수고하여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야겠다는 이 아주 그냥 책임감 때문에 요거를 좀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재정 관련해서는 준비하실 때 운영 예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운영 예산은 학비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식사비, 기숙사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WCS에 매월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국 학교는 저희 한국처럼 학원 개념으로 매달 학비를 내지 않아요. 학기별로 내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1학기가 8월 달에서부터 1월 달까지가 한 학기, 2월에서부터 7월까지가 한 학기입니다. 방학은 언제 있냐고요? 방학이 있어요. 2주 정도의 방학이 있고요. 제가 워싱턴을 하시는 팀들은요, 저희 본부와 필리핀 본부가 워싱턴 팀이 협의해서 필리핀 공휴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필리핀 공휴일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3.1절은 우리한테는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그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한 학기에 학사 일정이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뭐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놀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가 10명, 5명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체육대회. 무슨 재미겠어요? 10명이면 축구 한 팀 하기도 거시기한데. 근데 전국에 700명이 전국 올림픽을 해요. 저희가 리뉴젠 전국 올림픽. 이렇게 작은 팀끼리 할 수 있는 소수 정예제로 수업을 하고 전국이 모여서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본부가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학사 일정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학기가 진행이 되고요. 한 학기에 180만 원씩 입금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2월이 학기 시작인데 그러면 첫 학기는 1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 180만 원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월 워싱턴에다가 내는 걸로 측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이제 애들 실제로 영어 공부도 추가 학습도 하기도 하고 뭐 악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신앙 훈련도 하고 그러면은 뭐 트리플 스쿨 책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는 다음 세대 목적 헌금이라고 교회로 입금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라인 헌금이 이제 막 일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학비지, 너네 학원 아니야? 야, 니네 사업자 내기 싫으니까 교회 걸로 사업 운영했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온라인 헌금이 오히려 더 일상적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작정 헌금,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목적 헌금으로 교육, 운영, 식사, 기숙 등에 대한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받으라고 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싸게 해주고 싶다, 뭐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는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 뒤에도 존재해야 돼요. 학교 세웠다가 갑자기 없어지면요, 아이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운영은, 저는 이 IM 공동체에 있어서 운영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물론 때로는 이 사람은 깎아주고 싶기도 하고 싸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개인의 사례비로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내의 재정에서 장학금이, 만약에 이 친구를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 1년을 단위 가려면 공동체에 이미 600만 원이 확보돼 있을 때 애들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 천차만별의 금액을 설정하셨는데 이 사역이 지금 외부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돼 보니까 통학형은 75만 원 정도 한 달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학금을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은 디렉터 분들이 그냥, 근데 이거 돈 중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왜 입학금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교육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더 양질의 교육의 제공을 위해서 입학금을 내라고 좀 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필러 대학을 갈 때에는 500만 원의 입학금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 공동체 입학금을 냈다면 그 금액은 면제가 되도록 필러에서 또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갑자기 공동체가 뭐 선생님이 아파서 다른 분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에서 안정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요. 그렇다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실제 아이들이 무빙 클래스를 가거나 할 때 오히려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네, 아이들이 해외를 갈 때나 이렇게 만약에 공동체가 돈이 있다면,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재정이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쓰실 거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처음부터 너무 적게 받아서 계속 재정 때문에 휘청휘청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결국 학생들이 재정 1인당으로 보이기도 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해요. 자, 그리고 기숙 공동체는 대다수 100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뭐 내 땅이고 내 건물이고 우린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은 금액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입학금은 300만 원 정도. 왜냐면 건물 확충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싸게 하지 말고 금액을 적절하게 측정해 놓고 장학금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역자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다자녀 3명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3명을 한꺼번에 보낼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팀들은 다자녀 장학금 또는 편부모 장학금 등 좀 이제 형평성 있게 이제 이거를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라고 제가 체크리스트로 드립니다. 자, 통장 사용은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로도 할 수 있고 비영리 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냥 교회가 가장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재정을 보고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보고의 대상은 누구에게 할지, 학부모에게도 전체 1년에 한 번씩을 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서 재정 관리를 진행하시면 되고, 되게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말만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진짜 아주 철저하게 지금 행정 관리 들어갈게요. 행정 관련해서는 2곳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워싱턴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전학 개념이 되는 거겠죠. 유학을 갈 때는 여러분 서류 넣을 때 영어로 넣을까요? 한글로 넣을까요? 다 영어로 넣죠.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공증하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워싱턴 책자 한번 보시면요, 그 워싱턴 책자의 맨 앞에 그 차례가 있죠. 그 차례 중에 입학 원서 파트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저도 하나 좀 주시겠어요? 제가 보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저 거를 가져갈게요. 또 보셔야 되니까. 자, 워싱턴 안내문을 잘 보시면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5페이지 학교 안내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 정독하셔서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역을 하실 거라면 6페이지에 보시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의 학교 소재지가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기숙학교라는 거, 주소들도 다 나와 있고요. 학교의 연역들, 학교 로고,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기서 장점은 실제 외국 학교를 보냈을 때 국내 입시를 하거나 할 때요, 저희가 서류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입학할 때 활동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데 외국인이 담당자일 때는 서류가 제때 안 와요. 그래서 입시할 때 너무 진짜 막 가슴이 졸여요. 저가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근데 이제 관계자가 이사장님과 실장님이 행정실장님이신데 학교 국내 입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참 장점이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학교 운영 및 학력 인증이 필리핀 문교부에서 킨더에서 6th grade까지, 7에서 10 grade, 11에서 12까지 문교부 등록 서류라든지, 그리고 이 단체가 건강하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그곳이 지금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10년 뒤에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10년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적 증명, 학력 증명이 다 발급이 되어집니다. 필리핀 문교부로부터. 그래서 SSP, 특별히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요, 그냥 개인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과외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 나는 외국 학생으로 학생 그걸로 왔습니다 하는 그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비즈니스 사업 허가증, 법인 등록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안내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사진들이 잘 나와 있고요. 학사 일정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저희가 8월부터 4월까지가 정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4시간 200분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4월부터 7월까지 방학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에 가면 여름방학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겨울방학 길듯이 학기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 방학을 2주만 하고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분이니까 당연히 수업 시수가 적겠죠. 그래서 이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저희가 ESL 하는 거, 뭐 전과목 하는 거, 수업 시간 오전 수업반이 있고 오후 수업반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공동체를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전 수업반, 오후 수업반 선택하셔서 오전 수업하고 나면 오후에는 트리플 스쿨이라든지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면 되고요. 오후 수업반은 오전에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ESL 과정의 교재 한번 보실 수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정규 교육 과정의 교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재는 다 영어, 미국 교재를 쓰고 있고, 수학은 저희가 싱가포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수학 교재는 싱가포르 아시아 쪽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월말 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이건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 성적에는. 근데 쿼터 시험은 다 성적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죠. 자, 그다음 입학 절차를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좀 이제 말씀 나눈 건데요. 저희는 1차 입학을 하고 2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요. 왜냐면 처음 입학할 때부터 저희가 영어 공증하고 영어로 다 번역하고 그것을 변호사 공증을 해서 서류로 넣고 하면 입학 서류가 나오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수업을 듣지 않는 상태로 학교는 계속 나가면서 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1차 서류를 간략하게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에 제출을 하면 입학 확인서가 옵니다. 그럼 그걸 제출하면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정리하고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은 1차 지원서라는 간결한 지원서를 내고 등록비를 납입하면 입학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 수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는 매년 8월 달에 문교부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교부 등록 공증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공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또 안내문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번역하는데 장당 10,000원 정도 됩니다. 시가가 이거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대략 이래요. 그리고 뭐 문서 한 건당 공증하는 데는 한 25,000원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할 곳을 찾지 못하시면 각자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랑 관계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 워싱턴 안내문을 잘 정독하시고,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책자는요, 이 사역을 하실 거라면 정독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할 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워싱턴 안내문 16페이지를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화내지 마시고 안내문을 좀 정확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면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고 바로 ESL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워싱턴만 입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아이가 공동체로 입소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입소 지원서, 자기소개서, 부모 소개서, 부모 동의서, 담임교육자 추천서, 부모 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추천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부에 일정의 양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나중에는 공동체를 옮기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한 공동체는 지금 세종 공동체는 초등 중등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지사님이 초등 중등하고 고등은 다른 공동체로 전학을 보내고 싶어요. 동일한 리뉴젠 공동체로. 그렇게 할 때 입소 원서를 받았다가 전학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워싱턴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창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먼저로는 IM 선교의 중보 기도 및 소식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올려드렸죠? 거기는 전체 선교회 네트워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소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여기는 꼭 들어와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워싱턴 하는 모든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소통창이 있어요. 한 120명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전국에. 그분들이 WCS라고 합니다.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의 수업 관련 모든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하겠다 하고 저랑 실무 미팅을 진행한 팀만 초대해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구경할게요 하는 그런 창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전국 리뉴젠 디렉터 소통창에서 리뉴젠의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개별 미니스트리 실무진 카톡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컨설팅은 다 실무진 소통창을 통해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보고서에서 아까 보시면 리뉴젠 원래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쿼터 보고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SPC라고 스튜던트 그 프로그레스 차트를 좀 작성을 하셔서 해야 되는 요 파트는 인큐베이팅 오시면 안내를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같이 소통해야 되는 대상이 사역자들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 교회, 저는 이 교육사역이 교회 사역과 잘 융화되어져서 연합되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도 같이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세부 강의는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요 내용들과 더 딥한 내용들은 CBUP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CBUP 강의로 좀 더 깊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허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 안내를 강의를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받고 내려갔으면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게 모든 비용은 이제 본부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본부에는 내는 비용 없고요. 만약에 책을 구매해야 되면 출판사 그쪽에서 구매하실 때 내시면 되고 그리고 IM 러닝 저희 강의 영상들은 아까 IM 러닝에서 그냥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CBOP 금액이 90만 원으로 높아요. 75만 원으로 55만 원이에요. 55만 원 이유가 잠깐 55만 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은 걸 공짜로 줬구나. 55만 원으로 높은 건 실제 그것을 수료할 만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부모학교 30만 원 무료고요. 교회학교 지원센터 35만 원 무료예요. 그것만 해도 6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뭐죠? 하여튼 뭐가 또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미 CBUP 재정만큼이나 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저희한테 뭐 금액을 주거나 MOU를 맺어서 거기에 합당한 MOU 커미션을 주시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 시작하시면 돼요. 네. 어디로 입학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아니 공동체가 기존에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있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교회를 저희 아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동아지를 못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공동체에 입소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상담하시면 돼요. 네네네네네. 그럼요. 네, 바로 디렉터 전화하셔서 입학 상담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근데 대신 담임 교육자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 전 교회랑 이런 거라.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제7일 안식교에서 갑자기 막 사역 세미나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엄청 당황했거든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화두니까요. 조폭들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좀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네. 아, 그거 평생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평생 보시는데 빨리 수리하십시오. 네. 네. 일단은 1년으로 아마 유효 기간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가 저희도 그 법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가 1년 무료권으로만 지금 홈페이지가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나 다 못 들었다 이러면 아마 그 이수열 대표님에게 저희 선교사님이신데 이메일 하시면 열어주세요. 계속.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찍으면서도 힘들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돼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와 MOU를 맺은 것은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실제 그 학교들이 15년씩 됐고 필러도 그렇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와 한미교육원이 지난 20년간 사역했던 결과들은 있어요. 네, 저희와 MOU 전에도 MOU 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된 팀들은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사역과 사업을 해오시던 분들이라서 그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결과에 준하여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우, 시험은 안 봐요.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애들 시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네. 사실은 유학을 갈 때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도 거기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사실 언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What's your name 했는데 정말 It's 5 hour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너무 당황하고 걔도 당황하고 선생님도 당황하고 했는데 잘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수업을 4시간씩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출 사건이 있었어요. 옥상으로. 근데 이제 디렉터 선교사님이 초콜릿을 가지고 가서 같이 초콜릿과 요구르트를 나눠 먹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내려와서 잘 수업을 들었다는 그 심심치 않은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 잘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디렉터 선교사님들과 CBUP를 배우신 분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마음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근데 이제 영어가 부족하면 당연히 처음 들어가 1년은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고이. 아하. 그 디렉터 선교사님 어느 공동체로 갈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입시 진로 방향들을 막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질문이 뭔지가 헷갈리시겠어요. 미국에는 대학교만 있는지 아니면 중고등 공동체도 있는지 아는데 거기에 TCS 학교라고도 있어요. 네. 네, 미국 자체에서도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선생님 그러니까 투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 답변을 좀. 미국의 학교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질문이 끝났나요? 마이크가 세팅이 됐는데 네, 성기사 한번 마무리해. 네. 필리핀 가면 학비가 또 4달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2달씩 내나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책정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무빙 클래스를 하는 팀과 저희 IM필 센터라고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 사역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또 필리핀 사역 가서 세운 센터가 있는데요. 그 두 곳에서 무빙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팀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입니다. 105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그 사실은 국내 기숙 공동체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은 115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비자가 30
30일만 무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자 연장을 해야 돼서 그렇게 추가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워싱턴 팀도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30만 원 내는 것에서 70만 원만 더해서 100만 원, 그 마이클 선사님 그거를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획기적, 저가 생각했을 때는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리핀이 100만 원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야 국내랑 같은데 가서 있는 게 낫겠는데, 저만 해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무빙 클래스 비용은 그렇습니다. 네. 아셔야 되는 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필리핀에 100만 원을 내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받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가는 곳에 있어가면서 그거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방송도 나오지만 저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가를 그대로 후려쳐갖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전교조도 보고 이걸 지금 저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공무원들이 다 체크하고, 전교조 반가워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시지만 이걸 해서 중간에 저희가 뭘 먹느냐 하나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하고, 돈도 워싱턴도 직접 가서 워싱턴 이사장님이 부자가 되는 거고, 필라도 넘어가도 미국도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지, 저희는 70만 원을 받고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아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본부가 어떻게 훈련이 되냐 그러면, 그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세금 환산을 하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본부 안에서도 정말 아까 같이 이제 고등학생들, 저희가 몇 학년부터 맞죠, 본부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부터 해서 중고생을 다 받고요. 초등학생은 대전 지역이, 왜냐면 너무 일찍 부모님을 떨어져서 기숙생활 할 수 없어서 중고생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이 권장하는 건, 본부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지역 공동체에서 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커버가 되는데 고등학교는 맞습니다. 입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네, 있어서 네. 그래서 고등학생 본부로 오면은 좋다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부는 또 이렇게 좀 힘든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부에서 있다 보면, 지부가 아니라 네, 여기입니다. 여기 본부가 이제 센터라 얘기하죠. 거기 가면 이게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아이들은 거기 있으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 관리가. 해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하니까 CPR 센터를 저희가 가동을 시키니까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옮기는 것도, 여기까지 옮기는 것도 사실 저희를 아는 분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 1,000만 원도 하고 5천만 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저희도 페이스 미션을 사실 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안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1,000명 차에다 그냥 올려요. 이제 찍고, 그래서 이게 좀 고쳐야 되는 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반찬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바울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쌀값을, 어떤 교회는 쌀값을 내줘요 저희가. 네. 매달 쌀을 내주시고, 어떤 데는 막 반찬을 날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혹시 여러분들 혹시 왜 이렇게 제가 찍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나눔과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어서 날라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썩은 거 아니고는 다 먹는다. 맞습니다. 썩은 것도 도려내고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 미션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는 비용이 거의 그 정도의 거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할 때 일단, 근데 이제 워싱턴 스쿨 이사장님과의 저의 관계는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이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람이 왜 당신하고 맺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냐. 근데 그 처음에는 저희가 학비를 한 100만 원 정도 그분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70만 원 내려갔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먹을 테니까 이걸 내려달라 하면서 그분도 감동이 되시고, 지금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 올인하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다른 데를 안 받고 저희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공동체도, 또 그 다음에 훈련 공동체도
그 리조트 공동체가 이게 세 개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필라를 제가 얘기했는데 필라가 좋은 게 제가 I-20를 직접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외교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오신 분 아는데 이 I-20를 받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개 한국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는 엄청난 거. 그리고 미국에서 사신 분은 아는데 동부에 사시는데 그 3만 평의 그 땅이 넘어오는 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목사님이나 체스터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기숙사가 또 학교가 이렇게 같이 협업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없이 그 후계자를 우리 모세 선교사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안 돼서 보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가면서 이제 이게 협업이 된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그 미국에 있던 분이 워낙 30년 동안 있어가면서 미국 퉁이잖아요. 30년 이상 있어가면서 미국 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깊이 연관해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진 인맥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부패 경제 수사대에 넘겨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겪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마이클 선교사가 뭐가 있었겠지, 저 사람 뒤에 꿍꿍이가 있었겠지 했는데 이게 다 그냥 그 사회적으로 저를 다 비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진짜 증명을 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신뢰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그 지금 유학이나 이런 게 좀 여기하고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관이 15년 동안 있어가면서 아이비리그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워싱턴에 있는 학교도 다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미 다 하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한테 협업이 돼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론을 좀 내리면 일단은 한국에서는 현행 법이 이렇기 때문에 뚫고 갈 수도 없고 일개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억에서 뭐 대안학교 하려면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 학생을 순식간에 100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을 쉽지가 않거든요. 3,500평의 땅에 그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800평을 지려면 시내에서 3,500평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저한테 3,500평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근데 법을 봐서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클라스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수능 한두 개 틀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저보다 엄청 잘해요. 근데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따져보면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권에서 서울권에서는 이게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계속 공문이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충청권 밑으로 지금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가지만 저는 정권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샤프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당신 단체가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또 국가에서 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또 방법을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시행력이 떨어지기에는 1, 2년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년 안에 또 방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순식간에 이 엎어져가면서 한 번 엎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게 영상 나오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엎어져가면서 저희가 새로 딱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이거를 레디를 해가지고 차차차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교조분도 있고 공무원도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저는 플랜 C가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플랜 B였는데 플랜 C가 또 있습니다. 저도 하도 요번에 국가에 짓밟혀가면서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저희한테 블루오션을 가지고 이걸 떼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반부패 경제사대에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청와대 지시로 저희 잡혔잖아요. 근데 30년 안에 하여튼 저희가 15년 했던 거 다 잡아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진짜 이거 할래?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게냐면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이게 거미줄처럼 저희가 따따닥 가잖아요. 여기가 본부고 이제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지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시는 분도 그러면 제가 아이를 이쪽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까 하더니 이게 이분이 설명을 제가 하시는데 거미줄 쳤는데 이쪽이니까 이게 이쪽에서 진동이 오면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동을 통해서 전국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미줄 정도가 아니라 이 네트를 만들어 완전 그 그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100개가 세워지면 어느 곳에든지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떼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끝냈나요? 네, 끝냈대요. 그래서 막말을 할 수가 있네. 진행 중이나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뭐 하나 정보를 주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